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시라이크의 김인호라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제 프로젝트는 Decentralized Custody Manager라고 해서 수탁 서비스를 디센트럴라이즈해서 하는 서비스를 한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11월에 가장 이 크립토판에서 핫한 이슈가 어떤 거였을까요? 저는 바로 FTX의 파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도덕적인 해이함과 그리고 욕심이 부른 높은 레버리지 이런 것들이 FTX 파산을 이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다 자산을 투입했던 그런 사람들은 과연 이 시점에 뭘 할 수 있었을까요? FTX에서는 출금을 이제 막았죠. 출금을 막고 나서 이제 유저들은 자신들의 자산이 녹아가는 것들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저도 그랬고요. 네, 저희는 대기업이나 아니면 네임드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맹목적인 신뢰를 하고 또 그 신뢰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지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물론 그 네임드나 아니면 대기업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하지만 새로운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Never Trust, Always Verify라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말인데요. 저는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가 자기 자신이 모든 행동들을 하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과연 내가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다음 예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똑같은 어프로브 과정을 거치는 그림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스캠 프로젝트들의 어프로브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다른 것들은 다 똑같죠. 네, 뭐 당해보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 어프로브를 누르게 되면 이벤트를 감지해서 정말 수초 내에 내 모든 자산들이 빠져나갑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어떤 방법을 추가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OTP 아니면 투팩터 멀티팩터 이런 인증 방식들을 추가를 하기로 해봤습니다. 뭐 잘 아시는 예로 저희가 은행 사용할 때 쓰는 OTP 카드나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과 같은 상황을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프로브가 이미 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희는 모르고 그냥 눌렀죠. 네, 그런 상황에서 2차 비밀번호나 혹은 OTP 인증이 한 단계 더 추가된다라고 하면 실제 그 비정상 요청에 대한 디나이를 저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전하게 트랜스퍼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존재하는 토큰들이랑 저희는 호환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존에 있는 토큰들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Decentralized Custody Manager라는 프로토콜을 만들고 이 프로토콜을 별도로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줄여서 DCM이라고 부르는데요. DCM 같은 경우는 최초에 이제 퍼미션 키를 발급을 하게 됩니다. 이 퍼미션 키는 처음에 발급을 하는 당시에 2차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서 나의 주권 자체를 제가 들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매니저 안에다가 토큰들을 뭐 넣거나 빼는 과정들을 이제 거칠 수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저희는 번들링, 언번들링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당연히 퍼미션 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퍼미션 키가 있다고 하더라도 투팩터 인증이 없으면 작동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퍼미션 키를 내 실수로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2차 비밀번호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내 자산들을 마음대로 가져가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멀티팩터 같은 인증이 있었다면 FTX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네, 물론 방식은 조금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화된 이제 거래소에서 홀더들의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려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멀티팩터 키가 없다라고 하면 이 자산들을 빼돌릴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ERC20 토큰에서는 이렇게 좋은 예시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쉽고 재밌고 좀 친근한 이런 프로젝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프로토콜을 좀 열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나이트원 시티라는 프로젝트고요. 저희는 나이트원 시티 프로젝트에서는 처음 그랜트 페이지를 통해서 앱스트랙트 볼트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발급된 키는 1대1 관계로 형성된 키로서 해당 볼트의 접근 권한을 가능한 유일한 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볼트에 접근 가능한 권한을 획득을 했다면 이제 두 번째 민트 페이지로 갈 수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볼트에다가 저희가 민트한 아이템들을 끼워 넣는 화면입니다. 네, 네, 그 다음 화면은 이제 컬렉션 페이지인데요. 저희가 민트 해놓은 그 토큰들을 활용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로
볼트에 넣은 토큰들 간의 상관관계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을 함으로써 어떤 데이터들이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방금 보신 컬렉션 페이지에서 아이템을 장착하거나 아니면 아이템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실제 구현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익스체인지 페이지인데요. 앱스트랙트 볼트로 구성된 이 볼트 자체를 1대1 매칭을 해서 거래를 하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DCM 프로토콜의 투팩터 인증 방식을 활용을 해서 보안 수준을 좀 높였고요. 현재는 프로토타입이라서 비밀번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차후에는 이제 OTP 앱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바이오메트릭스 정보나 아니면 뭐 파이도 같은 보안 장치들을 활용해서 트랜잭션에 2차 비밀번호를 걸 생각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영상은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제 구현이 돼 있어서 자세한 내용들은 noc.hashlike.io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나이트1시티는 저희가 생각하는 DCM 프로토콜을 알리는 첫 번째 프로젝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는 DCM 프로토콜의 두 번째 프로젝트인 크로스 게임 마켓플레이스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NFT 시장의 미래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이제 P2E 시장일 텐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희 DCM 프로토콜은 인게임상에서 사용하는 인벤토리 구조랑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온체인상으로 데이터를 올려서 실제 게임과 게임 간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크로스 플랫폼으로 해서 게임 캐릭터와 아이템들을 번들링된 상태로 거래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는 저희 로드맵입니다. 저희가 기술적인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이 EIP에 저희 그 프로토콜을 등재를 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고요. 그렇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들이 EIP 그랜트, 에디터 그랜트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투팩터 인증 방식을 좀 더 고도화할 생각이고요. 유저 커뮤니티를 통해서 저희 나이트1시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유저들을 끌어모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말쯤 한 3분기 정도에는 크로스 게임 마켓플레이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계획을 해서 이제 베타 서비스로 내보낼 생각입니다. 네, DCM 프로토콜을 보면서 트랜잭션 뭐 발생이나 뭐 오너십 전송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저는 이 웹3 시장에서는 그 자기 주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과 그리고 높은 보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불편한 것들을 감수하고라도 쓸만한 가치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처럼 개발자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셔서 금방 또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저희 해시라이크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같이 고생한 저희 팀원들께도 좀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